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저의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비트코인도 이제 많이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아서이즈가 이야기했던 이제 70K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 어떤 유튜버가 매도에 있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레퍼럴 유튜버는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그냥 그걸로 비즈니스를 하고 그걸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고, 정보성 유튜버 분들도 자기에 있는 소신 발언을 하지 않아요. 조회수와 채널에 따른 비즈니스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원래 채널 성향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의 그런 투자 형태가 추세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 집중을 해서 뭐 매도해라, 매수해라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아닙니다. 그냥 시즌을 딱 정해놓고 매수해야 되는 구간대 딱 정해놓고 매도해야 되는 구간대가 딱 나와서 매도해야 되는 구간대로 설명하는 그런 채널이라는 점을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프리미엄도 많이 빠졌습니다. 예, 프리미엄도 많이 빠졌고, 이 형태에서도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국내보다 해외에 있는 쪽에서 한 번 더 현금화 추이를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ETF 부분에 따른 영향도 아무래도 많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에 따른 추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변동적인 추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단순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걸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번에도 이것도 수많은 조롱과 욕을 또 먹기도 했었는데요. 그건 이제 지난 2월 5일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에서 글을 썼던 시점 아마 2월 3일인가 기일 겁니다. 아마 2월 2일 설날 지나고 곧바로 제가 내용을 또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 공유 감사합니다. 소신 있는 투자 선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제발 커뮤니티에 딱 글을 써놓고 나서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근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그때 영상을 올려놨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마스터 플랜의 관점이 좀 바뀌었다, 내가 놓쳤던 부분을 있었다라고 했었죠. 이때 당시에서도 보게 되면 상승적인 상승률 요소 추이가 생각보다 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 기반에서도 이제 9월에서 10월인데 이게 좀 더 앞당겨져서 좀 나왔을 것 같다. 왜 그러냐? 상승률 추이를 이제 분석을 했었을 때 이제 그렇게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상승을 했던 추이의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대충 550%, 그러니까 뭐 올려 잡으면 600%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과거 추이와 거의 유사한 패턴에 있는 수익성을 도달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800%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한 600% 정도가 이미 나와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600%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 추이죠. 그러니 거의 이제 고점에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연 설명을 뭐 주구장창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MSTR의 이제 증자적 관점이 오히려 하방은 지지를 해줄 수 있지만 상방에 따른 기대감은 별로 없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많은 채권 발행을 이루어지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 오히려 이제 고점에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보면 청산 가치를 어느 정도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스탠스로 움직여 주는 거 아니겠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솔라나의 민코인 부분에 따른 추이에서도 여전히 그때 당시에서도 트럼프 코인에 따른
그 다음 넥스트가 보여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민코인에 따른 내용 말고도 그냥 그 다음에 알트코인의 주인공이 나와야 된다. 이더 솔라나 그 다음에 주도하는 알트코인이 안 나오면 알트코인 시장 쪽으로에 있는 돈의 흐름을 땡겨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CX와 DX의 부분에 따른 질타를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나스닥 부분이 여전히 좀 쉬어가는 부분에 따른 영상도 만들긴 했지만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나스닥도 조정이 생각보다 좀 나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땐 지수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개별 종목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에 따른 추이의 금리 인하 부분이 만약에 반영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과 관세에 따른 환율에 따른 변동성 추이가 이번에 통화 정책에도 많이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형태에서 급락이 나왔던 배경은 아직 제가 추가적인 그 텔레그램 내용하고 그다음에 트위터 내용을 아직 잘 보진 못했지만 이번에 덴버에서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저는 별로 안 나올 것 같다. 세모일 것 같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대감. 트럼프 코인이 나와서 기대감으로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는 정책에 따른 속도의 개편이 관세가 메인이 될 줄 몰랐다라고 해서 실망감에 있는 매도 추이도 좀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부분에 따른 해킹 부분이 이번에 대부분 롱 청산을 거의 다 시켜버렸기 때문에 한동안 올라가기에는 어렵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더리움 재단의 부분에 따른 시끄러움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 부분이 이제 또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또 어떠한 사람이 또 새로운 뉴 캐릭터가 또 등장을 해주고 있는 시적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수익성 개선에 집중을 해준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있는 계속 진통적인 관계에서 비즈니스를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아직 여러 가지 이더리움 내부 안에서 있는 재단 내부의 안에서 있는 그런 합의적인 과정에 따른 충돌 사항이 아직도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십니다. 이 말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솔라나가 나중에 그 정도 덩치가 되었을 때는 또 솔라나 안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분명히 한 번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또 욕을 먹겠지만 그래도 소신 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 정도까지 이제 밀리게 됨으로써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 구간에서 미리 추가적으로 이제 시즌 아웃 부분이다라고 미리 언급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 차트적인 부분적인 추이에서도 맥디를 제가 매번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맥디는 추이를 보기에 상당히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형태에서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월봉, 그러니까 달마다 캔들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도 보시게 되면 자, 기존의 17년도 대비와 그 다음에 21년도 대비와 지금에 있는 추이에서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월에 있는 그 전달에 있는 월봉에 있는 캔들이 음봉을 다 잡아먹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먹었을 경우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이 밀렸을 경우에는 힘을 작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유사한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잡아먹다 보니까 힘을 못 썼고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힘을 못 썼죠. 마찬가지입니다. 애보다 캔들 대비보다 애보다는 더 짧게 음목이 나와야 그나마 좀 의미 있는 추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일시적으로 그 다음 달에 반등이 나와 봐야 반등에 있는 강도가 음봉에 있는 캔들을 다 잡아먹는 형태가 나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쉽진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120K의 박스권 밑으로 저는 잡혀져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음 시즌에 따른 나의 전략과
패턴과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깨달은 점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라고도 글을 남기기도 했었죠. 그래서 시장은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매도했다고 제 뜻대로 가는 게 아니죠. 제가 돈이 뭐 기관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보다 좀 더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만이다, 1억명이다 이러면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죄수도 잘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데, 내 감정이 내가 매수했으니까 내 감정과 내 자산에 훼손을 했다라도 불편한 이야기를 해준 것만으로도 이게 너무 불쾌하다라고 해서 보지 않는 건 자유입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뭐라고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근데 투자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감정해봐야 내 돈이 돌아옵니까? 아무것도 안 돌아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또 한번 느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도 남들처럼 쉬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누가 소신 있게 자기 주장과 매도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한 채널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 그럼 채널의 성장을 못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매도픽을 줄 수가 있는 저는 유튜버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레퍼럴 하는 새끼들 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는 그냥 그게 비즈니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동 갖다가 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걔네들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투자자를 위한 유튜버는 없다라는 거죠. 현실을 즉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미 그 전에 픽을 줬냐? 픽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도 3주 전에 글을 정확하게 쓰기도 했었죠. 이때도 이제 여러 가지 댓글 부분을 보게 되면 응원의 댓글도 있고 이제 다른 의견도 있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최대 실수,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 이 말에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 제가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패턴대로 안 가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초장기 투자자일 수도 있겠죠. 저는 시즌용을 이제 판단을 해서 보는 채널입니다. 시즌이 어느 정도에서 모아가는 시즌이고 어느 시즌에 정리가 되는 부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그냥 그런 형태로 이제 방송을 해 나가는 형태인데, 꼭 시즌이 마무리가 될 때마다 꼭 좋은 이야기, 저도 맨날 달콤한 이야기 뭐 듣는 거 좋아해요. 잘생겼다, 뭐 되게 키가 커서 상당히 비율이 좋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좋긴 하죠. 근데 나를 현실 즉시 자각을 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건 그게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되려고 하면 시장에 맞춤형으로 가는 거지 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좀 어려운 부분이 현실 즉시를 좀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저는 눈이 이야기했지만 제 돈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진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라겠어요. 레퍼럴 새끼들은 지돈 갖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레퍼럴이 들어오니까 1억 날렸네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막 그거 다 연기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스폰도 안 받고 그냥 제 돈 갖다가 하니까 이렇게까지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감할 땐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당연히 저와 반대되는 사람들에 따른 글의 비판은 하고 싶지 않고 그 의견도 존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제 생각이 나중에 시간이 다 알려주겠죠.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제 의견이 달랐을 때는 겸허히 저도 반성을 하고 그렇게 또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게 내 돈 가지고 진짜 이렇게 진실적으로 한다라는 거에 이런 무게감과 이런 측면을 좀 많이 헤아려 주시고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